안녕하세요. 엑셀부터 구글까지 엑스고입니다. 오늘은 첫 함수에 대한 영상을 찍는 날입니다. 첫 함수로 어떤 걸 선정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썸이나 에버리지 같은 기초 함수를 말씀드릴까? 아니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V룩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V룩업을 선정한 이유는요, 제가 엑셀을 접하고 나서 이해가 안 됐던 첫 번째 함수가 V룩업이에요. 썸이나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숫자들을 넣으면 합이 나오거나 평균이 나와요. 제가 예측했던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했었는데, V룩업은 일단 쓰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여기는 값을 넣고 여기에는 범위를 넣고 이런 것들이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일은 바로 해야 되니까 외워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V룩업은 쓰는데 응용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오늘 강의를 다 보시고 나면 V룩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돌아가는 원리, 이 원리를 어떤 상황, 어떤 업무에 접목하면 좋은지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cel to Google, XGO. V룩업이라는 함수는 응용을 하자면 그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는 오늘 최대한 안 쉽게 V룩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먼저 이름부터 봐보겠습니다. V룩업은 V와 룩업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V는 버티컬, 수직을 뜻하고요. 결국에는 V룩업이라는 거는 수직으로 찾는다는 뜻이에요. 수직의 반대, 수평이 있을 수 있겠죠. 수평 같은 경우는 horizontal 해서 hr룩업이라는 함수가 실제 존재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밑으로 수직으로 데이터를 쌓다 보니까 사실상 실무에서 활용도는 V룩업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아셔야 될 내용은 V룩업이라는 함수는 수직으로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V룩업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대학교에서 시험이 모두 끝나고 과사무실에서, 과사라고 하죠. 과사에서 학번별로, 석차별로, 과목별 점수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놨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옵니다. 내 학번이 뭔데 나 기초 수학 점수만 좀 확인해주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죠? 근데 먼저 첫 번째로 그 친구의 학번을 찾습니다. 학번을 찾아서 이 친구 학번이 여기에 있구나 를 알고, 그 다음 수학이라고 했으니까 수학이 1, 2, 3, 4 네 번째에 있구나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찾았던 학번에서 1, 2, 3, 4 넌 점수가 93점이야 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했던 이 과정이 V룩업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93점이라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가 있었죠? 제일 먼저 친구의 학번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학번별로 정리된 표에서 찾았죠. 그리고 수학이 몇 번째에 있는지 그걸 찾았습니다. V룩업도 요 세 개만 있으면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V룩업을 실제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보시면 검색할 값, 얘가 학번이 됩니다. 표 범위, 두 번째로 들어가는 얘는 이제 학번별로 정리된 그 표가 되겠죠. 세 번째, 열 인덱스 번호, 어렵게 써 있지만 이거는 수학이 몇 번째에 있느냐, 네 번째에 있어 라고 하면은 4 숫자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범위 검색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V룩업이라는 함수를 처음 배웠을 때 그냥 따지지 말고 0 넣어, 아니 그냥 0 넣으면 돼 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냥 0 넣어가 뭘까 라고 찾아봤는데 비슷한 것만 찾는 게 있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찾는 옵션이 있다. 이렇게도 이해했는데 유사일치, 비슷한 것만 찾아도 사실 제 생각대로는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원을 찾아봤는데, 예전에 엑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V룩업은 숫자를 검색하던 목적으로 많이 쓰였대요. 그래서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구간별로 정리가 돼 있으면 V룩업이 그 숫자와 일치하면 그 값을 돌려주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얘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게 된대요.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느낌 들으시죠? 지금은 그런 기능을 대체하는 다른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거의 쓰지 않고요. 왜냐면 엑셀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얘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즉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찾아 라는 의미로 0이나 펄스라는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정리해볼게요. V룩업은
검색할 값, 네, 영어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검색할 값이 정리되어 있는 표, 학번별로 정리된 표가 되겠죠. 그리고 열 인덱스 번호라고 하면 몇 번째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야 라는 게 될 거고, 마지막 범위 검색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갖다 줘 라는 뜻에서 0이나 펄스를 넣는다. 아까 봤던 표를 엑셀상에서 한번 봐볼게요. vlookup 함수를 먼저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VL하고 파란색 안에 함수가 왔을 때 탭. 자, 이렇게 하고 찾을 범위, 학번, 여기 왼쪽에 있는 학번을 한번 넣어볼게요. 2006-0132. 얘를 찾아라. 어디서? 네, 범위가 A부터 I까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수학 점수라고 해볼게요. 수학 점수는 얘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4를 입력하고 정확하게 일치 0을 입력해 주게 되면 이 친구의 수학 점수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입력 잘 안 하죠. 실무에서는 이런 전체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학번 목록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vlookup 하면은 검색할 값은 K5가 되겠죠. 그리고 A부터 I까지 그 중에서 네 번째 값을 가져와 이렇게 입력하고 F2 컨트롤 엔터로 채워주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 학번이 있는 값은 숫자죠. 77점. 네, 정확하게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vlookup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고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학번으로 정리된 표에서 학번을 기준으로 어떤 과목의 점수를 가져온다.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vlookup은 엑셀에서 한번 써봤는데요. vlookup의 이 기능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vlookup이 잘 구현되려면 우리가 찾는 값이 고유값일 때 vlookup은 정말 잘 돌아가게 됩니다. 이상적인 고유값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복이 되지 않아야겠죠. 그래야 고유값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부터는 제 사견인데요. 가능한 안 바뀌는 값이 좋습니다. 네, 가능한이라는 게 포인트고요. 사실상 웬만한 고유값들은 변합니다. 변하는데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인지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값이 안 따라 붙거나 오류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고유값이 안 바뀌었는지부터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고유값이라고 정의한 것들이 갑자기 값이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코드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시스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코드에 그 고유값에 규칙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880으로 시작하는 건 우리나라 국가 코드고 001로 시작하는 거는 우리의 아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002로 시작하는 건 포천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다.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유값들에 그런 규칙들이 있는지도 알고 계시면 언젠가는 활용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주고받다 보면은 고유값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임시적으로라도 고유값을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쓰는 기능이 엑셀의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기능인데요. 이걸 사용해서 고유값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vlookup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유값이 아닌 상태에서 vlookup을 하면 얼핏 봤을 때는 모든 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봤을 때 그때 숫자가 이상한데 라고 찾아보니까 이 vlookup에서 중복값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과정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vlookup을 쓰실 때는 항상 고유한지 고유값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중복된 항목 제거로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만들어야겠다 라는 프로세스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vlookup은 언제 쓸까요? 제가 쓰는 경우를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로 조회, 예를 들어서 4번을 넣으면 그 사람의 실적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비교할 때 두 개의 표를 합칠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은 엑셀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이에요. 또 하나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출이에요. 이거를 합치래요. 이런 경우에는 vlookup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생산 내역 데이터가 있고 출하 내역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생산도 됐고 출하도 됐다면 공장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산 내역에만 존재하는 것들은 재고가 되겠죠. 이런 작업을 할 때도 vlookup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치환, 대표적인 게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년과 월로 된 2024년 6월, 24년 2분기로 바꾸래요.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저는 vlookup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려는 기능은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코드를 넣으면 이 코드에 해당하는 업체명이 나오고 그 업체의 전체 매출을 가져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해볼게요. 우리가 vlookup 찾을 값은 요게 되겠죠. 23이 될 겁니다. 23을 어디서 찾죠? 자, B부터 C까지 찾아야 됩니다. B, C로 찾고 이름은 몇 번째에 있죠? 하나, 두 번째에 있죠. 그래서 2 이렇게 하고 찾으면 우리가 넣은 코드에 따라서 관련된 업체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전체 매출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vlookup 코드 23 이 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아라. 네. 자, 그리고 숫자를 넣어야 돼요. 자,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세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면 이때는 그냥 아무 숫자 하나 넣으세요. 그리고 일단 닫고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선택을 하면 이 밑에 개수라고 나와요. 만약에 개수가 안 나온다 라고 하시면 누르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개수, 뭐 최대값, 최소값 이게 아마 꺼져 있으실 거예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표시가 됩니다. 그럼 16개죠?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10만 16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하나 바꿔볼게요. 얘를 177350으로 바꾸면 네, 이렇게 요 숫자와 요 숫자가 같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1월, 3월 매출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래처별로 이렇게 있고 4월, 6월에 데이터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치래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안 맞죠. 여기는 에스텍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로보스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합쳐야 될까? 네, 합치는 방법은 먼저 코드들을 붙여넣기 해줍니다. 1, 3월 밑에다가 4월, 6월을 붙여넣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중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여기다가 1, 3월, 4월, 6월을 붙여줄 건데 함수 시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말씀드렸죠?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줘요. 얘는 앞에 있는 거니까 저는 first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사하고 옆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해주고 바꿔줍니다. 세컨드에 SEC만 쓸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1월, 2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틀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윈도우 시프트 S 키를 이용해서 캡처를 떠줍니다. 네, 우리는 각 컬럼이 어디에서 어떤 데이터를 품고 있는지만 보면 돼요.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시트에서 캡처를 떠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입력만 하면 되겠죠. 찾을 거는 코드를 찾을 겁니다. 어디에서 찾을 거죠? 퍼스트 시트에 A부터 E까지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1월 매출이 필요하니까 1월 매출은 그 시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3 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0을 넣어주고 닫아주면 원하는 매출이 그대로 따라오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얘를 여기까지 채울 건데 값이 이상하게 들어오죠. 참조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하나씩 볼게요. A3은 A는 고정, 3, 4, 5는 밑으로 내려가면 같이 움직여야 돼 라는 의미에서 A 앞에만 달러 표시를 넣었고요. A와 E는 고정시켜야겠죠. 움직이면 안 되죠. 고정을 시켜놓고 얘를 채워줍니다. 잘 들어갔죠. 그리고 옆까지 채우면 이상해지죠. 왜? 얘는 3이 아니라 2월이니까 네 번째가 되겠죠. 네, 그래서 3을 4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얘는 3이 아니라 5가 되겠죠.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볼일 끝났고 4월은 똑같이 vlookup 찾을 값은 A3 어디에? 세컨드 SEC 시트에 A부터 E고 우리가 찾을 값은 세 번째에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오류가 났는데 이 오류가 문제일까요? 잘못된 걸까요? 자, vlookup에서 오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NA, not available 이라는 오류가 있고요. 찾으려는 값이 표에 없을 때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라고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 찾으려는 값이 없을 때가 의미를 띠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방금처럼 1, 3월에는 매출이 있었는데 4월, 6월에는 매출이 없어요. 고객이 이탈했다는 뜻이 되겠죠. 반대로 1, 3월에는 거래가 없었어요. 근데 4월, 6월에는 거래가 생겼습니다. 이건 뭘까요? 신규로 의미하겠죠.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오류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이제 REF라고 되는데 레퍼런스 오류입니다. 참조 오류, 범위가 잘못됐다. 네,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몇 번째라는 값을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번과 성적표를 넣었어요. 이 성적표 범위는 5개밖에 없어요. 뭐 학번, 국영수, 뭐 사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6번째 값을 갖다 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범위가 5개인데 여기 있는 걸 어떻게 가져와? 레퍼런스 오류를 띄우는 겁니다. 즉 REF 오류가 뜬다면 대부분 사용자 오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함수를 잘 봐야겠죠. 내가 입력한 값이 맞나, 제대로 넣었나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 error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어떤 함수냐면 함수 안에다가 어떤 함수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뭐 문제없이 잘 돌아가요. 그럼 그 함수를 그냥 띄워줍니다. 근데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오류를 띄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류가 나면 if error, if는 만약에, 에러는 에러, 에러가 나면, 오류가 나면 여기에 있는 값을 보여줘 라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학번과 브이룩업을 이용해서 이렇게 값을 넣었어요. 그때는 5가 나옵니다. 제대로. 근데 잘못된 학번을 넣었어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브이룩업만 썼을 때는요. 근데 if 에러로 브이룩업을 감싸고 없으면 조회가 안 된다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제대로 된 학번이 있어요. 조회가 돼요. 그러면 그 값을 가져옵니다. 근데 오류가 나면 오류 대신에 아까 내가 넣었던 값을 넣어줍니다. 오류가 나 있는 값을 다시 볼게요. 우리가 보면은 쭉 값이 가다가 여기서부터 오류가 나죠. 요 4개 회사들은 1,3월에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if error 라고 쳐주고요. 값이 없으면 조회 안됨이라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텍스트를 넣을 때는 쌍따옴표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값을 채우게 되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 대신에 우리가 입력한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조회가 안 된다는 얘기는 매출은 0이란 얘기잖아. 숫자를 넣을 때는 그냥 숫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만약에 에러면 0을 집어넣어줘 라고 하고 채워주게 되면은 나머지 숫자는 변화가 없고 오류가 나는 부분, 즉 데이터가 없는 부분만 0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네, 끝났죠? 그러면 first, second 다 제가 임의로 넣었던 거예요. 다시 함수 이름 원복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시트의 명도 자연스럽게 바뀐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예요. 우리 공장에서 오늘 찍어낸 제품들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간 제품들이 있어요. 즉 오늘 만들어 놓고 오늘 나갔으면 얘네들은 공장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만들었는데 출하되지 않았다면 공장에 재고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브이룩업을 하는데 A2 얘를 여기서 찾아. 여기서 출하됨이라는 값을 찾아. 하나, 둘, 셋, 세 번째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을 채워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출하된 목록들이 떠요. 그럼 이 남아있는 오류는 뭘 뜻하죠? 공장에 출하되지 않은, 즉 재고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f 에러로 오류가 났어? 오류가 나면 재고야 이렇게 입력하고 채워주게 되면 함수를 한 번 써서 이게 재고인지 나갔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 팁은 치환인데요. 23년 10월을 23년 4분기로 바꿔주고요. 24년 1분기로 바꿔줍니다.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4,000개 정도만. 저는 이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이 값을 붙여놓고요. 중복값을 제거해줍니다. 그럼 사실상 몇 개가 안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정렬을 해줍니다. 정렬을 해주면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8월이 2개예요. 보면은 여기에 공백이 들어가 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얘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공백이 없는데 하나는 공백이 있어요. 이럴 때는 08월을 검색해 줍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문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만한 걸 얘가 문제가 있네요. 얘를 지워주고, 근데 또 얘만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죠. 계속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얘만 공백이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F2 컨트롤 엔터를 쳐주시면 제거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 중복값 제거 정렬을 해주시면은 이제는 깔끔하게 잘 들어갔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씩 써줍니다. 23년 3분기, 여기는 23년 4분기,
여기는 24년 1분기. 이렇게 우리가 복사하고 중복값 제거한 거에다가 바꿀 값을, 치환할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브이룩업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값을 두 번째 값을 가져오고 얘를 채워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갖다 드리면 팀장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분기가 뭐야, Q로 바꿔 라고 하면 네, 여기서 바꿔주면 됩니다. 분기를 Q로 바꿔주세요. 네, 봤더니 그럴 바에는 난 연도 점으로 바꿀래 하고 연을 점으로 바꿔주면 함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바뀌면 얘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현재 분기로 바꿔주면은 24년 7월 데이터는 모두 이렇게 현재 분기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이룩업은 범위에서 값을 수직으로 찾는 값이에요. 범위의 맨 왼쪽에서 값을 찾고요. 어떻게? 수직으로 찾습니다. 수직으로 찾고 몇 번째를 지정해주면 그 몇 번째만큼 이동해서 값을 가져다 주는 함수입니다. 뭐 서술형으로 외우시기보다는 요 이미지, 요 상황을 기억하시는 게 저는 브이룩업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 밑에 그 툴팁이 나오잖아요. 툴팁을 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황만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고유값이 있는 환경에서 제일 잘한다. 근데 축구 선수가 농구를 해도 저보단 잘하겠죠. 기초 체력에는 운동신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축구장에 계실 때가 가장 본인 역량을 최대로, 최고로, 최적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중복값 제거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임시라도 중복값을 제거해서 고유값으로 만들어준다. 브이룩업의 오류는 그냥 잘못했을 때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나오는 오류도 있지만 의미 있는 오류, 에러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if 에러로 그 에러를 처리해서 그 의미를 찾아주시면 좀 더 좋은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브이룩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if 에러 같이 브이룩업과 같이 쓰면 좋은 함수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엑스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